한국거래소가 금융위에 보고하면 금융실명법에 안 걸리고 금융위가 국회에다 보고하면 금융실명위에 걸린답니까? 논리적인 건 잘 고민해 보시고요. 예, 질문은 그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언론도 알고 있고 모든 기관이 다 알고 있는데 국회에 협조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오늘 ETF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한국 국장 뒤로 하고 해외로 많이 나가는 건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금융투자업법 규정 이렇게 보니까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계열사에 관련해서 투자증권을 판매하지 못하게 100분의 25로 소위 말하는 계열사 펀드 판매 25% 규제 이런 걸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됐고 이 규정을 만들어 온 게 2013년에 처음에 시작해서 2018년에 45%, 2019년에 40%, 20년에 35%, 21년에 30%, 20년에 25% 이렇게 쭉 계속 강화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위에서 나름대로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겠다라는 취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자금력 있는 금융회사가 시장 교란을 막고 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취지를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별다른 규제 없이 ETF 계열사는 몰아주게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고민인데요. 한번 보면 ETF 계열사 1위부터 4위까지 삼성, 미래에셋, KB, 한국투자인데요. 여기 이제 보유 금액 중에 계열사 ETF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봤더니 삼성이 81.9%고요. 미래에셋이 52.4%, KB가 50.2%, 한투가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은 ETF 몰아주기가 제일 심각하게 나타나는데요. 뭐 특정 계열사 뭐 생명인데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1조가 넘는 금액을 100% 그냥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이 상황들이 왜 이제 이것들이 제가 중요하게 좀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이게 지난 우리가 2002년에 ETF가 도입된 이후로 1071건 정도의 ETF가 상장되기도 하고 상장 폐지된 게 한 178건인가? 예, 그렇습니다. 178건이가 폐지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시장이 경쟁이 뜨겁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경쟁이 뜨거운데 계열사의 자금력으로 초반 투입이 되면 이게 따라가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럼 시장 교란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의 자금력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선두 기업들은 이제 이런 뭐 소위 말하면 제가 볼 땐 장난질입니다. 계열사를 이용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물론 총자산 ETF 총자산 규모에서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4.4%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제 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후발주자인 KB금융주주를 한번 봤더니 순자산 총액의 10%가 계열사가 몰아주게 됩니다.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우리도 잘 판다, 우리도 많이 팔린다, 들어오시라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말에 KB금융 계열사는 자사 ETF 투자 비중이 94%까지 갑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상식적으로 문제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금융 판매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25%까지 시장 그 현장에서 판매를 줄이는 것의 근본적 취지에 반하게 이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규제가 없이 작동됐다는 문제점도 아울러 좀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변액보험에다가 랩 어카운트까지 합산하면 이게 실제로 더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할 때 그때 이제 위원장님도 계셨고 금감원장에게도 똑같은 이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금감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금융위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이후의 기준들을 좀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3개월 사이에 60% 정도 성장하고 뭐 사상 최초로
160조 시대가 열렸는데 그 3개월 만에 10조가 더 증가합니다. 지금 돈이 막 3개월이면 10조씩 이 장난들을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해야 되는 게 우리 금융위의 고민이고 우리 투자자들이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 것들도 우리가 국가의 부가 유출되지 않게 해야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것들을 강화해왔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 시장을 이렇게 두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3가지 주문 요청을 드렸습니다. ETF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사상품 몰아주기가 있는데 부당행위가 있는지 확인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건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해서 이제 시장에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에 ETF 사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러면 우리한테 주식을 사가라. 반대로 주식 주문은 우리를 통해서 해달라. 이런 거래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특전 금전 신탁 판매한 전체 규모가 한 6조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실제로도 이 중에 5%는 창구에서 판매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열사 펀드 판매 규제의 회피 요소가 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사후 약방문식으로 금융위의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뭔가의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께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계열사 펀드 판매 규제를 매년 강화해왔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규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마도 제가 펀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이 펀드랑 아마 ETF는 그 가입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개입 가능성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좀 달리 해왔던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 검사 결과를 한번 보고. 자, 예. 검사 결과도 제가 이제 저희가 다루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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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좀. 자, 수고하셨습니다.